교재 수업을 들어가죠. 이제 12페이지 한번 봐보시죠. 12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게 제1절의 조세 개념에서 조세의 특징 말이 쭉 나와요. 쭉 나오고 12페이지, 13페이지까지 여기까지 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요. 여기까지 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딱 한 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밑줄 칠 게 딱 한 줄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저것 다 밑줄을 쳐놓고 공부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듣고 이것은 그냥 듣고 말아버리세요. 그러면 듣고 이해 못해도 그냥 건너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 이제 어떤 것들을 설명하는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조세. 이 조세라는 정의를 처음에 들을 때 이 조세라고 용어를 딱 쓰면은 거의 많은 분들이 두려워해요. 저게 뭘까? 저게 뭘 저렇게 큰 의미가 이게 뭘 조세랑 하지 그래요. 처음에 저도 그랬거든요. 이 조세라는 정의를 애우려고 너무 고생을 했어요. 이게 뭘까? 그랬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 이걸 학자들이 써놓은 거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더라고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 사람들은 학자들이다. 그 사람들은 전문학자고 나는 학자 아니다. 나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니까 내 방식대로 하란다.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조달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조달하는 세금이라고 해서 앞에 조자와 뒤에 세자를 따가지고 세금을 조달한다 그 말이에요. 끝났어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냥 읽으라 하면 그냥 읽으면 돼요. 여기서 뒤에서부터 읽어보세요. 세조, 세인데 이거 뭐 붙여갖고 읽어버립니까? 세금을 조달한다. 끝났잖아요. 세금을 조달한다. 이게 조세예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세금을 걷어들인다 이 말이에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조달이라는 게 뭔가요? 그럼 걷어들이는 가져오는 거죠. 조달한다. 뭔가 몰라도 어디서 뭐 조달해 오세요. 그러면 가져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조세예요. 근데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그 다음부터 할 일이 이거예요.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이제 첫 번째로 누가 세금을 걷어들이냐 이거예요. 누가 세금을 걷어들일 건가요? 그랬어요.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제일 도움이 된다고 그랬어요. 저 봐요. 벌써 잊어버렸잖아요. 그걸 쓰는 거 계속 쓰고 계시면 제가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뒤에 말을 못 알아먹어 버려요. 이걸 보면서 이거 누군가 그럼 세금을 조달하는 당사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학자들이 누구라는 말 쓰겠는가? 안 쓰죠.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목에 힘 딱 주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이 쓰는 용어는 이거예요. 과세 주체다 이래요. 세상에 이런 걸 쓸 필요가 뭐 있어요. 세금을 가져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쓰면 될 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나눠봐요. 이렇게 나눠봐요. 이거를 뒤에서부터요. 여기서부터 뒤에서부터 앞으로 그대로 읽어볼게요. 세과 뭐가 좀 이상하네요. 조금 그냥 살을 붙여볼게요. 제가 세금을 부과한다. 그게 과세예요. 과세라는 건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세금을 부과해요. 세금을 부과한다. 그럼 이제 부과라는 단어가 뭔지 요거를 이제 익혀야 돼요. 요거를 익히시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걸 쓸 때는 요 부과라는 단어만 옆에 빈 공간에다가 부과가 무슨 뜻인가만 메모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책을 읽을 때 읽어지는 거예요. 그 단어 때문에 이 책을 못 읽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럼 부과한다. 부과한다 이 말은 자 여기다가 제가 세금을 썼어요. 얼마짜리 세금 얼마 딱 썼어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다 세금 1억 딱 썼어요. 세금 1억 써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 이게 부과예요. 그럼 뭔 말인지 금방 알아먹었어야 돼요. 정부가 세금을 그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걸 부과라고 그래요. 부담시키는 거. 그래서 여기 부과라는 것은 부담시키는 것 이걸 부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거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과라는 단어를 찾았어요. 부과라는 거. 이제 부과라는 걸 찾았으니까 뒤에 걸 보죠. 이제 세금을 부과. 그러면 세금을 부과할 때 부담시킬 때 주가 되는 단체. 그럼 세금을 누가 부담시키는가 이 말이에요. 그럼 세금을 가져가는데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세금을 가져가는 당사자가 누구세요? 이 말이에요. 세금을 가져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세금 가져가는 당사자가 누구든가? 국가. 알잖아요. 바로 나왔잖아요. 입에서요. 그럼 국가가 가져가. 또 누가 가져가든가? 지방에서도 가져가잖아요.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세금을 가져가는 당사자는 국가나 지방입니다. 그럼 집에서 돈 버는 사람은 누군가요? 부모인가요? 자녀인가요? 무슨 소리예요? 부모도 되고 자녀도 되죠. 부모도 되고 자녀도 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배하고 똑같아요. 지배하고. 그럼 이건 국가는 부모고 자녀예요. 지방자치단은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집에서 돈이 필요하는데 나가서 돈을 벌어온 사람은 부모도 되고 자녀도 되고 두 사람 다도 될 수 있고 둘 다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명칭을 이제 위에다 또 붙여볼게요. 이제부터는 말이 될 거예요. 이제 조금 익혔으니까 말이 바로 될 거예요. 그대로 여기 그대로 이 내용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제 만들어봐요. 국가에서 세금을 조달한다. 국가에서 세금을 조달한다를 이제 길게 너무 기니까 학자들이 이걸 줄이기 시작해요. 글자를 줄여요. 줄여보세요. 그러면 무슨 세 그런가? 봐요. 입에서 말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럼 국세라는 거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국세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밑에 거는 당연하겠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조달하는 걸 무슨 세 그러면 된가? 지방세. 봐요. 쓸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가져가는 당사자에 따라서 무슨 세와 무슨 세로 나눠지더라냐인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집니다. 그럼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볼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책에 있는 건 이미 끝. 안 봐도 돼요. 그런데 이거를 밑줄 쳐가지고 애올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걸리시는 거예요. 세법에 시간 투자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 그래서 국가에서 세금을 가져가는 걸 국세, 지방에서 가져가는 걸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세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조달해 가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 이유. 그럼 무엇 때문에 세금을 가져가는가? 그거 잘 모르겠으면 지불하기 와요. 집에서 돈이 필요하다. 그럼 집에서 돈이 필요하는데 뭐 하려고 돈이 필요한가? 어딘가? 그냥 간단히 집에서 하던 대로 그대로 해보세요. 똑같으니까. 집에서 뭐 하려고? 사용하려고, 생활하려고, 쓰려고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나 지방에서 세금을 가져가는 이유가 뭐 하려고 가져가겠는가? 쓰려고. 그런데 학자들이 자기들이 또 여기다 쓰려고 이런 말을 쓰겠는가? 안 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들 나름대로 고상한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너무 어렵게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용어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태어난 꼬마한테 너무 어려운 반을 쓰면 애들이 알아먹던가? 못 알아먹죠. 그렇게 진짜 간단한 용어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용어를 아주 쉽게 용어를 써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1월 달쯤 되면 이제 애들이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니까 그때는 용어를 제가 이렇게 쓰겠는가 좀 전문 용어 쓰겠는가? 전문 용어 쓰겠죠. 7월 달, 8월 달 가면 완전히 이제 성인들 됐으니까 이제 그때 가서는 완전한 전문 용어로 써버리겠죠. 처음부터 이렇게 수준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또 이거 뭔 말인지 알겠네요. 그래요.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설명해버리면 나는 모르겠어요. 그럼 그 시간은 나오기도 싫어요. 집에서도 애들도 말도 안 되게 막 이상한 소리 해버리면 애들이 그쪽으로 잘 안 친하려고 하잖아요. 자기하고 수준이 맞아야 친하지. 그런 거예요. 이것도 전부 다. 그래서 이 세금을 조달해 가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가져가는 이유는 어디엔가 필요하니까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조달해 갑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경비라는 거 요걸 한번 생각해 보죠. 경비. 이 경비라는 것은 내 주머니로 들어와야 경비가 되는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경비인가? 나가는 거. 봐요. 입에서 이렇게 탁 나와버리면 사용한다. 됐잖아요. 그럼 이제 그대로 읽어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조달하는 목적은 뭐 하려고 조달했는가? 사용하려고. 됐네요. 그럼 끝났어요.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는 알아서 니들이 알아서 써라 이거예요. 니들이 쓰는 거니까 나는 모른다 그런 거예요. 국가나 지방이 어디엔가 사용하기 위해서 세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봐야죠. 그리고 다시 이제 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국가나 지방이 세금을 조달하는데 어디엔가 필요하니까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다음 이제 누구에게 조달을 할 것인가? 누구에게 세금을 가져가겠는가? 그럼 생각을 해봐요. 국가나 지방이 누구에게 세금을 내놓으라든가? 국민에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지금 여기서 국민이라 했지 실제로는 이런 말 쓰기 곤란하죠. 국민이 아니라 우리는 국가가 세금을 가져갈 때 누구한테 가져간다고 생각하는가? 만만한 한 글자로 비읍 있는 게 있잖아요. 만만한 봉들에게. 그게 바로 국민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개인과 법인들에게 세금을 걷어갑니다. 근데 민법에서는 개인이란 말도 안 써요. 민법에서는.
민법에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개인이라고 알려주면 좋은 걸 이걸 뭐라고 또 알려주냐면 자연인 그래요. 자연인이 뭐예요? 그래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게 자연인이 뭐예요?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아니 민법에서 뭔 자연인이라고 쓴대요? 그랬어요. 아니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걸치고 나오니까 자연이라고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 개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자연인 그러면 이걸 의미를 부주지 마시고 그냥 아 사람 개인 그러면 돼요. 거기서 의미 똑같아요. 개인이라고. 그런데 이걸 자연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도 그 이런 말하고 같이 안 써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데. 그래서 그런 개인과 법인들에게 세금을 조달합니다. 그럼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인과 법인들에게 세금을 조달해 가는 것을 뭐라고 칭하더란 이야기인가? 조세. 이게 조세란 이야기예요. 그건 조세청이 알아버렸잖아요. 책에 있는 거 읽어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놓고 나서 보니까 아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할 것도 아닌데 괜히 공부하고 있네.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개인과 법인들에게 조달하는데 여기서 가져가는데 앞에가 무슨 문구가 이상한 게 붙었네요.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절대 밑줄 긋지 마세요. 과세 요건이라는 요 단어만 알려드릴게요. 과세 요건. 여기도 이것도 이렇게요. 과세라는 단어하고 요건이라는 단어 두 개를 이제 나눠봐요. 그럼 과세 뒤에서부터 읽어보네요. 세금을 부과한다. 봐요. 두 번째니까 이해했잖아요. 부과한다. 그럼 부과라는 거 뭐 하는 걸 부과라 했는가? 부담. 봐요. 두 번째가 약간 어려워요. 그럼 세 번째, 네 번째 가야 하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부담. 부담한다 이 말은 너 이만큼 내 이 말이라고 했잖아요. 부담시킨다. 그럼 부담시킨다. 세금을 부담시키는데 그럼 세금을 부담시킬 때 요, 건. 여기서 요라는 것은 중요한 건 몇 가지 말이에요. 요건이라는 건 중요한 몇 가지란 이야기예요. 그럼 세금을 부과할 때 중요한 몇 가지란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중개사 공부할 때 중요한 과목이 무슨 과목이냐? 세법 빼고 말하세요. 세법 시간에 세법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중개사 공부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은 일단 개인별로 다 같겠는가 다르겠는가? 다르죠. 그러면 이 과세 요건이라는 것은 학자들마다 다 같겠는가 다를 수도 있겠는가? 알았네요. 다를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시험 문제 낸다면 저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과세 요건이라고 또 만약에 다른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세 요건의 종류는 시험에 절대로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공부를 해서 애우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 말고 이 과세 요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 나머지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지기수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 세법 시험이라는 시험에서 한 번도 시험을 못 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전부 다 잘못하면 모두 정답 처리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암기하지 마시고 과세 요건 안에 들어있는 용어만 풀어내시라는 이야기예요. 용어만. 이제 첫 번째로 과세 대상물이라는 거. 이거 여기 또 과세라는 단어 또 한 번 나왔네요. 이제 세 번째 나왔어요. 분명히 제가 세 번째까지는 똑같은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부터는 절대 말 안 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 나왔어요. 그럼 다시 보죠. 뒤에서부터 그대로 읽어보네요. 세금을 부과한다. 익혔잖아요. 세금을 부과하는데 부과라는 거 뭘 부과하겠는가? 부담. 봐요. 세 번째까지도 약간 어렵잖아요. 부담. 부담시킨다. 세금을 부담을 시킬 때 세금을 부과할 때 이제 그대로 여기 이렇게 끊어요. 그대로 읽어보세요. 세금을 부과할 때 뭐? 대상이 되는 물건. 봐요. 여기다가 건자 안 써놨는데도 건이라는 걸 스스로 읽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연습이 딱 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나중에는 책을 읽어도 내 마음대로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조금씩 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내 마음대로 읽어지게 돼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과세 표준이네요. 과세 표준. 이제 과세라는 단어가 네 번째 나왔네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금을 부과한다. 그럼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거 부과라는 건 부담이다. 그리고 세금을 부담할 때 표준이다. 이제 표준이라는 단어를 지금부터 익히셔야 돼요. 표준. 이 표준이라는 단어는 세법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 나오는 단어예요. 표준이. 그런데 어떤 선생님도 이 표준이라는 단어 설명 안 해줘요. 기본으로 알고 있으니까. 표준이 뭘 표준이라는가? 대답 말을 못 하겠잖아요. 왜? 입에서 말이 안 떨어요. 쓰라고 하면 쓰는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중개사 사무실에서 우리는 이거를 글로 써주는가요? 전화 오면 말을 해주는가? 말을 해주는데 말을 못 하는데 그 사무실 전화할 필요가 있겠는가요? 그 사무실은 가만히 문만 열어놓고 사람 올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 전화 상담은 못 해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표준이다. 그럼 표준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잖아요. 내가 대한민국의 표준키다. 기준, 표준. 이번에 수능 시험 봐가지고 표준 점수 나왔다. 뭔가 이상하네. 그럼 이 표준이라는 것은 언제나 매년 또 상황에 따라 어떤 경우에도 똑같다고 봐야 되는가요? 다를 수 있다고 봐야 되는가? 이게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다를 수 있다라는 이 뜻이에요. 표준이라는 게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표준이에요. 그러면 세금을 부과할 때 표준이라는 이야기는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을 언제나 갖겠다. 다를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 그게 과세 표준이에요. 이제 표준이라는 게 다를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럼 이제 부동산 학개론에서 배워야 될 단어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면 바로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 만약에 학개론에서 아주 어려운 표준 편차를 배우게 되실 거예요. 표준 편차. 그리고 이 편차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고정이다. 다를 수 있다. 봐요. 모르는 것도 다 맞춰버렸는데 다를 수 있다고. 그게 편차. 이거 표준이라는 거 아는 순간 나머지 것은 싹 풀려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공법에서도 나와요. 공법에서 표준지의 가격이 나와요. 표준지의 가격은 언제나 그 가격은 같다.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답이 나왔네요. 이거예요. 이런 거에. 그다음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무슨 영국의 무슨 그런지 천문대 해가지고 표준 시간이 있었잖아요. 표준 시간. 전 세계 표준 시간. 그 표준 시간은 매년 똑같든가요? 다를 수 있든가? 그래서 1초씩 바꿔지잖아요. 그 표준이라는 이야기예요. 표준. 그리고 혹시 또 요즘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거 많이 봤었는데 요즘은 그거 많이 본가 모르겠어요. 지금도 초등학생들 집에서 보는 전과가 있는데 그 무슨 전과 많이 보던가? 봐요. 표준 전과 보잖아요. 지금도. 그럼 표준 전과 보면 전부 다 학생들 성적 올라가든가요? 차이가 있든가? 봐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표준 전과 사장님이 딱 맞춰놨잖아요. 이거 본다고 해서 성적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게요. 예?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안 올라가는 친구도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 항의하지 마세요. 그래서 표준이에요. 이런 걸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이제 표준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다시 이제 해볼게요. 표준 세율이다. 그러면 그다음 알겠죠? 이 세율은 상황에 따라서 세율이 고정이다. 변화할 수 있다. 봐요. 변할 수 있다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표준세율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다요. 상황에 따라서 더하기도 되고 빼기도 되는 게 이게 표준세율이다. 그럼 상황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걸 표준세율을 어떻게 쓰냐면 탄력이라고 써요. 움직인다. 탄력적이다.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에서도 탄력이라는 것은 이거 지금 제가 이거 들고 있는 거 봐보세요. 이거 탄력 좋은가 안 좋은가? 이거 자유자재로 움직이니까 탄력 좋다. 엄청 좋잖아요. 그런데 요 탄력 있는가? 없잖아요. 탄력 없으니까 이게 휘어지는가? 반듯하게 서 있는가? 서 있죠. 탄력이 없으면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탄력 있는 건 꼿꼿이 서 있어야 되는가? 누워버린가? 누워버리죠. 완전 탄력이면 완전 누워버리고 비탄력이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게 학개론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개론은 진짜 단순한 거예요. 세법보다 학개론이 진짜 단순해요. 그럼 이제 못 믿으실 거예요. 진짜요. 학개론이 세법보다 더 단순한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학개론 같은 경우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미 학설은 결론이 나 있어요. 세법은 결론이 없어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더 까다로워요. 답이 없는 거에서 답을 찾아가니까. 학개론은 답이 있는 거에서 답만 찍으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학설은 변하지 않잖아요. 세법은 변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세의 정의에서 이제 세 번째까지 왔어요. 세 번째 관세 표준까지만 해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은 세금의 비율이에요. 세금의 비율.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라는 게 이렇게 나왔네요.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이렇게 이제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뒤에서부터 이제 읽어보세요. 뭔가요? 그렇죠. 이제 읽어지잖아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세금 낼 의무가 있는 자 그랬어요. 그럼 세금 낼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 합니다. 그럼 제가 이거 가지고 있는데 제가 세금 이번에 내야 될까요? 누구한테 물어보겠는가? 공인중개사에게. 그럼 중개사 사무실에서 대답해 줘야 되는가요? 근데 나 몰라요 그래야 되는가? 대답해 줘야지요. 상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중개사 사무실 앞에 가면 전부 다 탁 써놨잖아요. 세무상담 전문. 근데 전화해 보면 아무것도 몰라. 완전 뻥이에요. 뻥. 그게.
이거 배우는 게 그냥 말을 못해서 그래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무실에 진짜 사람 많이 와요. 잘 도와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실 때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 편하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걸. 그리고 이 과세 요건은 요 네 가지만이 아니라 이것 말고도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요 네 가지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네 번째로 이제 가보죠. 그럼 네 번째로 이제 여기서부터 1번부터 3번까지 그대로 말로 다시 연결해 볼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인과 법인에게 세금을 가져갔지만, 그럼 개인과 법인에게 세금을 가져가지만 그 국가는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에게 세금 냈다고 해서 뭔가 해주든가 안 해주든가? 해주긴 해주는데 못 느껴요. 왜 못 느끼냐면 직접적으로 안 해주니까. 직접적인 반대 급부는 없습니다. 이제 직접적인, 여기서 반대 급부다 그랬어요. 반대 급부. 그래서 반대 급부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가면 상대방도 와야 되는데 가기만 하고 말아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세금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세금 내놓고 내가 세금 냈다고 해서 정부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던가요? 나를 위해서 해준 거 있던가요? 없잖아요. 그 직접적으로 돌아온 게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없었지만 포괄적으로 돌아오는 게 있어요. 포괄적인 반대 급부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럼 포괄이다. 포괄이라는 걸 알겠죠? 포괄적 반대 급부는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만 뭔가를 주겠다는 이야기인가? 모두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인가?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두에게 줘볼게요. 모두에게 주면서 제가 어떻게 쓰는가 잘 보셔야 돼요. 계속 이거 쓰다가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포괄적인 반대급부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세금을 낸 사람이든 안 낸 사람이든 모두에게 공평하게, 공짜가 공평이라는 이야기예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하는 재화로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학개론에서 배우는 공공재가 바로 이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화가 나왔네요. 학개론 시간에 재화에 대한 설명을 해주던가요? 해줬어요? 그럼 재화가 뭘 재화라겠는가? 봐요. 이상하게 막 전문 용어로 설명을 하잖아요. 학개론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학개론이 어려워요. 그래요. 자,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뭔가 이거 몰라도 뭔가 눈에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게 움직이면 재화예요. 끝났죠. 눈에 보이는 게 움직이면 재화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은 글자가 지금 귀로 들어가면서 날아가는 게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안 보이는 걸 제공하는 건 용역이라고 그래요. 됐네요. 눈에 보이는 게 넘어가면 재화, 눈에 안 보이는 게 넘어가면 용역. 그러면 이 건물 임대는 임대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가? 안 보이죠. 그럼 재화다 용역이다. 용역. 됐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럼 이 건물을 내가 누군가한테 팔아먹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가? 건물 팔아먹었다니까? 물건. 재화잖아요. 슈퍼에서 물건 하나 샀어요. 물건 사면 재화. 그 다음에 제가 집에 뭔가 고장 나가지고 누군가 가서 서비스를 제공받았네요. 서비스 제공하는 거 눈에 보이는가? 안 보이죠. 그럼 그거는 용역. 그러면 우리 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 업무하는 거 눈에 보이는가요? 서비스인가? 서비스. 그럼 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은 전부 용역.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병원에서 의사 되신 분이 우리 치료한다. 치료하는데 뭔가를 치료하는데 우리가 치료를 받는데 뭔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적 용역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물건이 넘어가는 것은 재화, 물건이 아닌 다른 서비스라는 요건 용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전기예요. 전기. 자, 전기는 재화겠는가 용역이겠는가? 아시는 분 생겼어요 지금. 왜 재활하겠는지 스스로 내가 순간적으로 재활하겠는데 그게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자, 제가 지금 스위치를 꺼버리네요. 스위치를 꺼버리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안 보여요. 다시 키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보여요. 보였네요. 그래서 재화예요. 전기는. 전기는 재화예요. 전력은. 그런 거예요. 그게 좀 어려워요. 근데 또 식당에서 우리 식사는 참 어려워요. 밥을 먹는데 우리 음식은 재화겠는가 용역이겠는가? 자,
자, 오늘 이제 그러면 식당에 가보시는 거예요. 낮에 식당에를 딱 가봐요. 식당에 가가지고 나오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 밥 먹고 나오면서 무슨 말하고 나오는가? 이 식당 뒤에 끝에다가 꽝자를 붙여봐요. 이 식당 뭐가 꽝이다 그런가? 파요. 그러면 재화다 영역이다. 영역. 방금 서비스 꽝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식당은 음식은 영역으로 분류가 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이게 재화다 영역이다 판정을 못 내렸어요. 실제로 학자들도 처음에는 재화다 영역이다 계속 우리가 이걸 재화로 하지 아니다 그건 재화가 아니다 막 싸웠어요. 그러다가 배고프니까 우리 점심 먹고 합시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옆에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나오면서 한결같지 않은 이야기가 똑같이 이 식당 서비스 꽝이네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결같이 우리 통일 영역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영역으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냥 영역이라고 결정 난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학자들은 아니 음식인데 이게 물건이 나왔는데 무슨 영역이냐 재화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이건 서비스니까 이건 영역이다. 계속 싸웠어요. 싸우다가 그러다가 안 되니까 밥 먹고 나오면서 의견 일치를 봤던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음식은 영역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예. 그런 거예요. 그거 이외 나머지 것들은 물건이 넘어가면 재화, 물건이 아닌 다른 서비스라든지 안 보이는 게 넘어갔을 때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놓으니까 재화 영역의 구분을 완전히 끝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 책 학원에서 이 책 판다. 재화를 팔았는가 영역을 팔았는가? 파요. 나도 모르게 이제 재화 그래버리잖아요. 우리가 집에 있는 텔레비전 샀다. 그럼 뭘 샀는가? 재화. 텔레비전 고장나서 서비스 센터에서 사서 고쳐줬다. 그러면 영역. 재화 영역. 하루에 딱 한 번에 끝내버렸잖아요. 이렇게 해야만이 책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전문 용어로 배워도 우리만의 용어로 다시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바꿔놔야 이것들이 익혀져요. 그럼 이제 다시 익혀볼게요. 모두가 공평하게 제공하는 재화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낸 사람에게만 이 공공재를 제공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세금 안 내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안 내도. 내든 안 내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세금을 낸 사람이든 안 낸 사람이든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학원 나가면 바로 안 있는 도로예요. 도로는 내가 세금 내는 영수증 보여주면 통행하는가? 안 보여줘도 통행하는가? 안 보여줘도. 파요. 똑같잖아요. 그럼 이제 이 공공재에 대해서 이제는 특징을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안 써도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배경 설명 들었으니까 알 거예요. 저는 세금을 낸 사람이에요. 또 옆에 사람은 세금 안 낸 사람이에요. 그럼 둘이가 나란히 있어요. 그런데 공공재를 이용하려면 세금 낸 사람이 너 이거 이용하지 마. 너는 세금 안 냈으니까 너는 가. 이렇게 밀 수 있는가 없는가? 없죠. 그런데 손으로 밀면은 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야구 경기할 때 야구 감독 되시는 분들이 심판한테 밀 때 손으로 밀든가요? 배로 밀든가? 배로 밀죠. 그래서 배를 썼어요. 제. 배로. 여기서요. 내 세금을 낸 사람이 세금을 안 낸 사람을 배로 밀어버린다? 못 민다? 못 민다를 한 글자로 줄여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럼 비배제성이다. 됐잖아요. 이제 그래서 공공재는 비배제성이다. 누구 세금을 안 내든 상관없이 모두 이용하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다. 됐죠? 그다음 또 있어요. 세금을 이 공공재를 이용하려고 세금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겠는가 안 싸우겠는가? 안 싸우죠. 왜 내든 안 내든 똑같이 이용하니까. 그럼 경제 또는 경합. 이게 경합성이에요. 그런데 서로 경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먼저 붙이면 되고 또 비경합성이다. 비경쟁성이다. 이게 공공재 특징이에요. 이런 걸 부동산 학교에서 시험이라고 낸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그런데 못 풀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요. 그럼 이제 공공재라는 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공공재의 문제점이 뭐냐예요. 이걸 이제 세법에서 이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공공재 문제점이라는 것은 세금을 꼭 내고 이용하는가 안 내도 이용할 수 있는가? 안 내도. 안 내도. 그러면 우리 공공재 도로 이용하려고 내가 옆에 도로 있어요. 도로 이용하려고 내가 세금 갖다 내놓고 내가 못 뛰겠네. 세금 내야 되겠네. 이런가요? 그냥 세금 안 내고 이용해 버린가? 안 내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우리 공공재는 세금을 내든 안 내든 모두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생각이 세금을 내고 이용하려고 생각하는가 안 내고 이용하려고 하는가? 안 내고. 그죠? 그러면 차라 국가에서 운행한 차가 있다 봐요. 국가에서 운행한 버스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올라가네? 세금 안 내고 그냥 올라가요? 그럼 나 눈치 보고 나도 그냥 올라가. 또 다른 사람 또 그냥 올라가. 그러면 이게 모두가 지금 버스를 탈 때 돈 내고 타는가 안 내고 타는가?
안 내고. 돈 안 내고 타는 걸 무슨 승차 그런가? 파요. 그래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임승차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게요. 이 무임승차라는 건 실제로 버스 탈 때 돈 안 내고 타는 게 아니라 이 무임승차라는 게 정부에서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세금을 안 내는 것을 무임승차라고 그래요. 그럼 세금을 낼 사람이 세금을 안 내버렸네요. 그럼 세금을 낼 사람이 세금 안 내면 정부는 공공재 제공할 때 제대로 제공하겠는가 못하겠는가?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돈이 없으니데. 공공재를 제공을 못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5번째로 가야죠. 세금을 낼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고 버티니까 정부는 가만히 좋게 말로 하겠는가요? 강압적으로 가겠는가? 강압적으로.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강제로 징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징수합니다. 이제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이 말이에요. 요 징수.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 징수예요. 자, 제 손을 잘 보세요. 자, 이 손이 지금 이렇게 반드시 서 있을 때는 참 무섭지 않죠. 그런데 갑자기 세금 안 내면 이제 바뀌네요. 바뀌었죠. 뭘로 바뀌어버렸는가? 시골에서 쓰는 갈퀴. 세금 안 내니까 갈퀴로 딱 찍어요. 찍어서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긁어버린다. 이걸 학자들이 긁은단 말 안 쓰잖아요. 그래서 징수라는 것을 거두어들인다예요. 거두어들인다. 이게 거두어들인다. 징수한다. 거두어들인다. 그러면 거두어들일 때 지금 그 사람이 세금을 안 내면 우리 세무 직원들이 뭘로 가서 거두어 버린가? 가서 뭘로? 그 사람이 세금 안 내니까 세무서 직원 무엇으로? 세무서 직원 수가 뭐가 있는가? 손으로 걷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손으로. 그래서 제가 손으로 알려줬잖아요. 손으로. 안 내니까 좋게 안 내니까 내가 가서 긁어버린 거예요. 그 손으로 걷어버린다. 손으로 꽉 쥐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손으로 꽉 쥐어버린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 재산을 어디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꽉 쥐어버린 거예요.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럼 이제 강제적으로 징수할 때 그 사람의 재산이 어디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꽉 쥐어버린다. 압박해버린다. 그럼 한 글자 줄여보세요. 그럼 뭐가 되는가? 그래요. 그게 합리예요. 그래서 일단 세금을 안 내면 제일 먼저 할 일은 그 사람 재산을 어디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잡아버린 거예요. 먼저 딱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래도 안 되면 매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팔아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팔아버릴 때 이거 팔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매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경매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 공매나 경매는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시죠? 이거 공매하고 경매를 중개사법 시간에 용어 설명해 주던가? 아직은 아니죠. 아직까지는 안 배웠을 거예요. 중개사법 끝날 때쯤 되면 이제 그때서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요 공매 경매가 진짜로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어렵기는 뭘 어려워요? 제가 이제 이걸 잡았어요. 그 사람이 세금 안 내니까 그 사람 건물을 제가 손으로 꽉 쥐었어요. 이렇게 제가 쥐었어요. 꽉 쥐어놓고 자, 이 건물 자 보시면 이거 참 마음에 드니까 요거 1억에 팔 거예요. 1억에 몇 월 며칠 날 어느 장소에서 이걸 팔 테니까 관심 있는 분 와서 사가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격을 전부 다 공개해 줬는가 안 해줬는가? 해줬죠. 가격은 1억이고 이 가격은 1억이고 어느 장소에서 언제 팔 테니까 와서 사갈 사람 사가세요 그랬어요. 그럼 자 읽어보세요. 이제 어떻게 매각하는 걸 말하는가? 파요. 금방 읽어버렸잖아요.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걸 공매라고 합니다. 됐잖아. 그럼 이제 이거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거 뭐해서 매각하는 건가? 그렇죠. 경쟁을 붙여서 매각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해석이 딱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하나를 알려주면 10개를 터득한다는 게 바로 이렇게 단어 한 단어 이 뜻풀이를 알려주면 나머지를 싹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암기하려고 생각하면 용어를 풀리지가 않아요. 그냥 공개적으로 매각한다. 경쟁을 붙여서 매각한다.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단어들을 전문 용어사전 찾아가지고 읽으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있는 글자 그대로 읽어버려요. 이 글자 읽는데 요거 틀려도 상관없어요. 진짜 꼬마들이 진짜 막 태어나서 말하는 꼬마들이 말 틀려도 우리가 너 잘못됐다고 막 그 친구 그 꼬마 말 못하게 하는가요? 그래 막 더 하라고 그런가? 더 하라고 그러잖아요. 틀려도 좋으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처음에 두려워하시면 그 다음부터 말 못해요. 처음에 두렵지 말고 그냥 막 밀어붙여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내용 다 터득게 돼 있어요. 이제 강제로 징수하는 것까지 가봤어요. 그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데 이걸 이제 역으로 이제 부동산 학개론에서 역으로 문제가 나와요.
강제로 징수하는 이유가 이게 강제로 징수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세금은 강제성을 띠는데 왜 강제로 징수하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에 강제로 징수하겠는가? 세금을 내려고 하니까 안 내려고 하니까? 안 내. 여기네요. 무임승차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로 징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죠. 6번째로. 세금을 납부할 때. 우리 정부가 이제 나에게 세금을 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세금을 내라고 하면 이제 세금 낼 때 우리 은행에 내가 고지서하고 뭐하고 가지고 가서 세금을 내고 오는가? 돈. 돈 갖다 내면 되잖아요. 금전. 돈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당황스러운 게 뭐였냐면 돈이 아니라 통장 카드 가져갔는데 무슨 돈이라 하지 또 그래서 그래요. 통장 속에 내 돈이 있었잖아요. 돈으로 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납부라는 것은 원칙은 돈 갖다 내는 게 원칙입니다. 돈을 갖다 내는 게 원칙인데 돈 갖다 내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그러네 내가 지금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내가 지금 주머니에 돈 없으면 내가 정부한테 나 돈 없으니까 이거라도 받을래? 그러고 말할 수 있죠. 집에 있는 뭐라도 갖다 내야 된가? 집에 있는 물건. 물건으로 납부하는 걸 두 글자로 줄여보세요. 봐요. 그게 물납이에요. 물건으로 납부한다. 뭐가 없어서 그러겠는가? 돈 없으니까. 또 만약에 낼 돈이 너무 많으면 금액이 너무 크면 돈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 물건 갖다 낸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무조건 다 받겠는가요? 봐서 받겠는가? 봐서. 올해 시험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물건 어떤 물건으로 받는가. 그래서 이 물건으로 받는 것은 예외적으로 몇 가지 세금이 있어요. 이제 그게 오늘 배워야 될 내용 중에 첫 번째 중요한 지문이에요. 양가라 6번에서 두 번째 줄 중간부터 체크하세요. 거기서만 체크하세요. 지방세법의 재산세와 국세의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의 물납 제도가 있지만 거기까지만 체크하세요. 그것만 시험에 나와요. 올해도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지방세 중에서는 누구만 그랬는가? 재산세만. 지방세 총 11개 세금이 있는데 그 11개 중에서 재산세 딱 하나만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문제를 살짝 바꿔봐요.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는 물납할 수 있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게 두 번 시험에 나왔네요. 그런 게 시험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 딱 하나만 물납을 할 수 있고 재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세들은 절대로 물납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국세 중에서는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그런데 이 중에서 다 읽힐 필요 없어요. 법인세하고 상속증여세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시험 범위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요거 두 개밖에 안 돼요. 그럼 땅에서 세 개네요. 국세 중에서는 양도소득세,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 올해 시험 문제는 재산세가 나왔어요. 그럼 내년에 이제 25회 시험은 다음번 시험에서는 재산세 나오겠는가 안 나오겠는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올해 1월 1일 날 법이 개정된 게 뭐였냐면 종합부동산세였거든요. 종합부동산세가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종부세가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다고 그랬어요. 이건 바로 개정이 됐으면 그거는 교수들이 공부할 줄 아니까 안 낸다. 이것과 비교해서 재산세를 분명히 낸다. 재산세를 내되 재산세를 종부세하고 바꿔서 종부세 것을 재산세에다 붙여버린다. 그런데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저희 생각하고 똑같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25회 시험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종부세 하면 양도소득세인데 종부세가 내년에 법이 바뀌어버리면 양도소득세밖에 나올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예측해 주면 그게 맞아 들어가면 내년에 성공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맞아 들어가면 공시법 좀 더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법에서 틀리면 공시법 버티고 있으니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음을 편하게 하셔야 돼요. 이건 내가 다 어떻게든지 하려한다. 이게 아니라 안 되면 뭐 다른 것도 하지. 또 세법에서 잘 안 되면 중개사법에서 점수 더 따면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안 되면 난 공법 다 맞아버리지 막 그러면 돼요. 예. 그게 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공법 다 맞은 사람도 봤어요. 제가 시험장에서. 공법이나 제가 제일 특이한 사람을 봤어요. 등기법 다 맞은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은 진짜 특이하신 분이에요. 등기법 다 맞기 힘들거든요. 근데 등기법을 다 맞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시중에 있는 문제집 5건인가 풀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차, 나 같으면 안 풀고 60이 안 맞았겠네 그랬어요. 뭘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등기법이 너무 어려워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해도 안 되니까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싹 갖다 풀어봤어요. 그래도 100점 맞기 힘들었을 건데 그랬더니 운이 좋았어요 그러더라고요. 한두 문제는 찍었는데 운 좋게 맞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실력이 있어서 찍어서 맞은 거예요. 실력 없으면 찍어도 틀려요. 이제 금전 납부이다 해서 물납하는 것 여기까지 해서 이제 조세 정의를 배웠어요. 이제 조세 정의 마지막으로 한번 마무리 정리해 드릴게요. 조세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인과 법인에게 세금을 가져가지만 그 개인과 법인에게 직접 돌려주지 않고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돌려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그래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니까 정부는 강제로 징수할 수밖에 없는 게 세금입니다. 단 만약에 그 사람이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한다면 원칙은 금전으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일부 세금에 대해서는 물건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지금 처음 할 때는 여기까지만 하셔야 돼요. 예? 물건도 받아주는 세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방세 중에서 물건으로 받는 건 딱 하나만 정해놓고 누구만 물건으로 받는다. 재산세. 봐요. 지금부터 재산세라고 아는 분은 내년 시험 볼 때까지 재산세라는 걸 기억하고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어차피 해야 될 거 지금부터 말하는 연습 계속 하시란 이야기예요.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가 대표적으로 물건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럼 돈이 너무 많으면 돈 갖다 내기는 내는데 지금 돈 일부 내고 나중에 또 일부 내고 돈을 쪼개는 것을 뭘 하는가? 분할. 분할해서 납부한다. 이게 분할 납부예요. 그럼 됐잖아요. 이제.